예, 2023년 4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3월 3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틈틈이 적어두었던 내용을 가져와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또 저도 그동안에 공부해 온 것을 재정리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학문산책 158번째 6번째 강의로서 우리 그 사회 구조는 기본적으로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을 절대적으로 뭐냐면은 소중히 한다는 그 바탕 위에 사고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돈이죠. 돈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 구조를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죠. 또 하나는 인간의 존엄을 소중히 해야 된다는 이런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그 수백 년 동안, 또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교육은 지배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구조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사회가 위정자들에 의해서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기층 민중이 포획되고 규제되는 그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규제라는 것은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얽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제 제가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그 규범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쭉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저는 그 학문 판매상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학문 판매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학문의 맥이 끊어져 가는 상태에서 학문의 맥을 이었던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또 그들을 받들면서, 또 그분들의 철학과 사상과 학문을 개성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동안에 이 생활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바빴던 기층 민중이나 국민, 또 일반 시민들, 기타 일반 백성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거기에 제가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지금 현재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학문 판매상이라고 제가 말을 하고요. 우리 그 훌륭하신 유시민 선생은 본인을 지식 소매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분들을 그 성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분들은 남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인으로서 돈 벌고 자식 출세시키기에 바빴던 그 시기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학문을 해오신 분이시고, 또 그 학문을 바탕
바탕으로 해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는 성인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미 2013년도에 돌아가신 경상남도 남해 욕지도 출신의 율곡 이중재 선생님의 대역사학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역사학자 뒤를 이어서 대구 박민우 선생님이 또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우리의 말과 글을 뭐냐면 영국의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딕스너리, 산스크리트 사전에서 우리의 말을 빼곡히 뭐냐면 찾아내서 우리의 말의 뿌리를 한글 옮기고 이것을 뭐냐면은 대중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책을 만드셨던 공우 강산 박사님이 계시는 것이죠. 제가 공우라는 그 호도 강산 박사님의 그 강의 중에서 본인은 이 진주강씨는 공우의 후예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이 바로 공우다는 말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름만 부를 것이 아니라 호를 붙일 필요성을 느껴서 공우 강산 박사님이라고 글을 올리고, 또 그 강산 박사님도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는 2022년 12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이 또 이제 두 분은 돌아가셨고요. 또 훌륭하셨던 분이 뭐냐면은 유창균 박사님이라고 우리 한국의 어문학자이면서 세계적인 그 언어학자죠. 이 유창균 박사님께서는 이미 예전에 각골문을 어문을 해석하셔가지고 이거를 발표했는데, 그때는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을 받아들일 그런 처지도 안 되고 해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각광받게 됐는데, 그 뒤를 이어서 제자이신 최춘대 박사님이 지금 각구름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은 이제 세 분은 업적과 영예 면에서도 훌륭하시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우리의 자연과학 세상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의 이 동양 철학의 부족한 부분을 항상 과학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히신 그 자연과학 세상의 박문호 박사님 계시죠. 이분은 아직 살아 계시는데요. 지금도 왕성하게 교육하고 계시죠. 공우 강산 박사님의 그 책이 한 5-6권 정도 되는데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지금 이제 2-5권 정도 되죠. 이 책들을 뭐냐면은 자연과학 세상의 정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모조리 뭐냐면 사가지고 우리 두 딸에게 뭐냐면 이렇게 통째로 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 또 뭐 하느냐 이거야. 그것이 우리 사회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 반영이 되려면 그것을 어떻게 인사조직적으로 이것이 활용될 것인가, 국가에 그것을 어떻게 뭐냐면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뭐냐면은 제가 제목에서도 지금 붙였다시피 자본이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그런 시점에서 벗어나서 인간 그 자체를 존엄으로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비교하지 않으면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대화하고 협동하는 그런 우리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가 바로 우리가 고조선의 사회고, 고조선은 바로 부족 연명체 국가로서 바로 이런 분권화된 사회였다. 이럴 때 우리
역사는 매우 웅장하고 위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조선 시대 때는 바로 대륙의 그 지배자였다 할까, 대륙의 주인이었다 할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알아야 되겠고, 이러한 것을 바로 뭐냐면 인사조직적으로 그 공부를 하고, 이것을 뭐냐면 지금 현재 유튜브를 하셔가지고 이걸 대중화시키고 있는 우리가 최동석 소장님, 박사님의 책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책들이 있죠. 이런 책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성취의 청모형이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다시 쓰는 경영학, 똑똑한 자의 멍청한 짓, 뭐 이런 책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 똑똑한 자의 멍청한 짓.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에 관련된 거.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경영의 실제. 이런 뭐냐면 이거는 최동수 박사님이 쓰신 건 아니지만 피터 드러건의 뭐냐면은 이 경영의 실제가 이 우리가 경영학의 뭐냐면은 바이블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도 뭐냐면 다 사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그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자, 그럼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모델로 가야 될 것인가? 그 모델이 바로 영미식을 버리고 이제는 뭐냐면은 독일, 스위스의 스칸디나비아 모델로서 뭐냐면 조승보 박사님이 이렇게 책을 쓰신 5권, 독일 정치의 대안, 독일 사회에 대한 국민 주권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이제 5권이 있죠. 예, 총 5권이죠. 예, 이런 책을 뭐냐면 저는 옆에 항상 끼고, 또 자녀들도 2딸에게도 이거를 각자 가지고 있으면서 틈틈이 우리가 읽어보면서 우리 학문의 맥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한국 문명의 발전적 변화와 한국의 통일을 염원한 마음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천 궁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몸이 아프니 괴롭습니다. 건강과 사고가 생기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학문의 성취를 위해 우리의 한국의 미래가 보장받기 어려운 현재 윤석열 정부에게 크게 실망합니다. 실망을 넘어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 깊은 통찰을 하지 못함이 아쉽습니다. 현재의 한국 교육은 지배 집권층과 기득권의 이데올로기에 포획되고 규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난 정치적으로 개인공화국화하고 경제적으로는 독립재산제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존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한 국민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소득입니다.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환국의 책임 정치입니다. 작금의 수구 사대주의자인 기득권들은 이런 사상을 못마땅해 합니다. 국민을 포획, 규제하는 재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자본제일주의 인간이라 합니다. 오늘은 한가람 역사연구소 소장이신 이대기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의 책의 병미는 송시엘과 그들의 나라입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그동안 내가 고민한 조선의 지배층들의 심리적 상태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알지 않으면 우리는 조선의 역사를 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이덕일 선생은 역사적 통찰과 학문적 깊이를 통과한 성인이십니다. 각골문 연구의 최춘대 박사님, 상고사의 박민호 선생님, 고대사의 이기훈 선생님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식민사건을 극복하기 위한 전의대에 참여하시는 분이 이덕일 선생님이십니다. 매우 훌륭한 분이십니다.
전 이분의 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학문의 기표를 대해야 합니다. 돈 벌고 자식 출세시키기 위해 학문의 맥이 끊어졌습니다. 이러한 성현분들을 통해 학문의 맥을 이해야 합니다. 나는 성현의 자손으로서 이분들을 통해 열심히 공부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회를 적었고요. 예전에 적었던 한 꼭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고사의 새발견의 생명체의 생존 전략은 해피작용이다. 이 해피작용은 바로 환경의 위협이 감지되면 스톱하고 보는 것이다. 그렇죠. 모든 생명체는 주위의 환경이 위태로워지면 일단은 조용히 스톱하죠. 그래서 모든 애벌레는 터치당하면 행동을 중지합니다. 이는 교감신경의 작동 원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시사회에서는 인간도 충동적이라는 점이다. 충동적인 윤석열은 필연적으로 폭력성을 드러내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 주변을 불편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제거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검찰공화국은 국민을 두렵게 떨게 하여 관료 집단을 정치, 포획, 규제, 제어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들이 바로 특수통 검사들이다. 권력의 시다바리가 주인이 된 것이다. 이들은 원래 그런 집단이다. 그동안의 독재 권력자의 신뢰적 역할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포획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청은 해체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고사의 재발견의 핵심은 이들을 원시부족사회라고 말한다 이거죠. 윤석열이 정부가 그렇다요. 윤석열 정부는 원시부족사회다 이거죠. 단순하고 원초적이어서 마치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은 날치기 새끼처럼 꾼다 이거죠. 날치기 생선처럼 꾼다 이거. 날치기 새치처럼 꾼다 이거죠. 김건희는 임금의 성원을 받은 무수리와 다름없다 이거. 미친년이죠. 그런데도 그 누구도 그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돈의 권력에 제압되고 정치 권력에 포획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입법 권력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 역할을 국회의원이 한 것이다. 머슴이 주인을 노획한 것이다. 그래서 기층민중이 망한 것이다. 기층민중이 개돼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대가가 작금의 모습이다 이거죠. 거대 자본과 거대 기득권 세력과 이들의 편성한 부하내동하고 있는 전문 관료와 전문직이다 이거죠. 일명 사자, 판사, 검사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의 부모들이 가장 먼저 타락해버렸기 때문이다. 자식이 출세하고 나니까 부모들이 제일 먼저 타락했다는 것이죠. 자식의 권력이 엄마의 권력이 됐다는 것이죠. 고시 합격해서 말 입구에 누구 자식 고시 합격했다는 플랜카드가 국민을 가름주고 하는 일꾼이 되게 만든 것이다 이거죠. 그들 부모의 그릇된 망상이 그들 자식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출세라는 의무로 지금 이제 비료한 인간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후 이들은 그 집안의 학문이 떨어져 망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낙연인데요. 민주당의 최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호남인들이 다시 한번 쑥대밭이 된 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낙연 일파들 때문에. 이낙연, 정세균, 박지원 이런 놈들 때문에 그렇죠. 호남 민중을 배신했기 때문이 되죠. 그들에게 기대하고 믿었던 호의를 배신한 것이다. 평생을 호남 사람으로 꽃길과 꿀만 빨았던 그들이 호남 기층 민중을 배신했다 이거죠. 이들이 가장 나쁘다 이거예요. 기층 민중의 생존 전략은 디어프와 권력을 가져오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 압도적으로 진보 민주진이 이기는 길이다. 야만의 충동적인 행동에 폭력은 공식이다 이거죠. 야만의 충동적인 행동의 폭력은 공식이다 이거죠. 검찰공화국을 해체해야 된다 이거죠. 그동안 인류가 지각하고 문명국의 발전적 진화를 거듭해 오는데 자그만치 5년이 걸렸다 이거예요. 물고기가 등 쪽에 붙어있는 미주신경이 배 쪽으로 진출하면서 아가미 신경이 되고 그 신경이
인간이 배 쪽에 진출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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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죠. 아가미 신경이 되고 그 신경이 인간이 배 쪽에 진출하여 목 성대의 6가닥 근육 사이에 신경이 들어가면서 연상윤곽을 만들게 됐고 인간이 성대가 만들어짐으로써 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대를 만든 인간이 물고기에서 휘둘리고 있는 시기와 같다. 지금 현재는 예, 야만의 시대라는 것이죠. 태고사를 새 발견하여 환국사를 복원하는데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이 폭력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공화정을 만들었는데 그 정치함이 작동되지 않는 한국의 현실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가련한 몇 푼의 돈과 집안의 명예 때문에 말이다. 여기에 굴종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알통을 단련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공부한다. 예, 이렇게 이제 예전에 적었던 한 꼭지가 있고요. 오늘은 또 두 꼭지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한 세 꼭지 정도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제법 글이 많습니다. 예, 예, 이거는 생각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 유튜브 내용이 자료가 되어서 우리 성형과 일반 기층민중관을 이어주려고 노력했던 골장 선생의 애틋한 이야기다. 이렇게 뭐냐면은 생각하시고 기회가 있으시면은 이거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꼭지 이야기입니다. 나는 왜 공부하는가? 일반 시민들 중에서 최고 최상의 똑똑한 사람은 남고자 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의 복원은 바로 태고사, 상고사, 고대사, 근대사, 현대사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다. 태고사는 우주의 탄생부터 인간의 의식의 출현까지다. 이거. 예. 좀 더, 자, 그래서, 이 태고사의 우주의 탄생부터 인간의 의식의 출현까지 여기에 뭐냐면은, 그림으로 보는 내 과거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서 태고사의 비밀 이렇게 적어놨죠. 새 발견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주 나이 138억 년부터 사라진 무대륙, 순다대륙, 순다환연이 시작되는 74,142년 전까지를 태고사라 지칭한다 이거죠. 이는 우리의 역사서인 환단고기 원중돈 선생의 삼성기 합편의 63,182년의 기록을 복원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곡 이준재 선생님의 상온갑자년 BC 8937년에 2023년을 더하면 1960년이 되고 1960년에다가 원중동 선생님의 63,182년을 더하면 74,142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의식의 출현은 우리의 말과 글을 시작한 시점으로 잡았다 이거죠. 우리의 말과 글을 시작한 시점으로 잡았다. 호모사피엔스의 역사가 20만 년의 출발과 함께한다. 시대적으로 후기 구습기가 되겠고 유전자적으로는 아프리카에서 이주한 한 어머니의 목에 DNA 미토콘트리에서 출발했다 이거죠. 그 정착지는 남방 적도 지역에 걸쳐있는 순다대륙 순다환연 시대다 이거. 지금의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사이를 말한다. 이때 언어가 통합되었는데 마야어다 이거죠. 이는 나중에 카라마야어는 범으로 나가마야어는 그리스 로마어로 라틴어가 되었다 이거죠. 이들의 말은 마야어에서 이 시기를 우리는 무문화를 하고 이 무문화를 정령신앙 애니미즘으로 다령다신 사상으로 모든 만물에는 혼령이 깃들어 있다는 신앙이다 이거죠. 태양 숭배 신앙과 자연 숭배 신앙으로
인신공양과 동물 희생이 커지면서 보살 사상이 나왔다 이거죠. 즉 인간을 존엄하는 사상이다 이거죠. 이후 서양에서는 실존주의가 됐다. 자, 범어로 산스크리트는 보디사타바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옮기면 본래의 타고난 성품대로 살아가자는 뜻이다 이거죠. 보살 사상이 생명이 삭히운다는 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거. 보살 사상을 현대 학문으로 정리하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초월적이고 초전지 사상이다 이거죠. 티베트의 토속 신앙인 벤교, 이거를 한자로 옮기면 본교가 되고 우리의 정통 신앙이 그렇다 이거죠. 전 세계의 토속 신앙 그 뿌리는 같다. 이후 북방으로 올라가면서 샤만이 됐다 이거죠. 샤만은 우리말 사마에서 그 의원을 가지고 있다 이거. 사마는 우리 뜻으로 성인이다 이제. 이는 유창균 박사와 최춘태 박사님의 노력이다 이거죠. 선생님의 노력 덕분이다 이거. 선생의 노력 덕분이다. 이들을 우리 한국에서는 환인이라 부른다 이거죠. 환인, 개척자, 행랑이라 부른다 이거죠. 보살 사상은 브라만교, 조르아스트교, 자이나교, 우파니사드 철학,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로 발전하였다. 브라만교의 버마 인려 사상에서 조르아스트교의 선악 사상이 자이나교 절대 생명 존중 사상에서 우파니사드 철학의 상대성 원리에서 불교의 상대성의 진리를 내세웠고 무아론으로 나아갔다. 불교의 나가르주 용수보살에서 와서 공이 재정립되었고 이는 서아시아로 건너가 사도 바울교의 기독교인 부활사상으로 나타났다. 이후에 서양 철학에서 데카르트의 이성 중심에서 칸트의 순수이성을 거쳐 에드문드 후설의 형성학이 아니라 현상학과 하이데거, 키에르격으로 사르트로 실존주의를 확보되었다. 현대의 실존주의는 보살 사상의 환원과 같은 말이 된다. 태고설을 재발견한다는 것은 만상의 이치를 찾아 나서는 거룩하고 숭고한 일이다. 자연과학을 보살 사상에 입히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가사를 입히는 것 같다. 이건 저희 말이죠. 멋진 말이죠. 예, 저희 말이기도 하지만 멋진 말. 자연과학을 보살 사상에 입히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가사를 입히는 것 같다. 태고사의 재발견은 인간이 역사를 사용하여 언어를 사용하여 이를 개념하고 단어를 사용하면서 드디어 자연과 결별하게 되었다. 예, 박민우 박사님의 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즉 자연, 중우주와 대우주 로부터 결별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드디어 인간이 스스로 자, 셀프가 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에게 의미의 포로가 되면서 우주만성의 유일무이한 존재인 신이 되었다 이거죠. 그동안 자연을 극복하기 위한 회피 반응, 즉 판단 중지를 감행하는 짓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극복한 것이다. 이 과정을 우리 한국사는 범으로 일체유심절한다. 드디어 호모사피엔스는 상징 개념을 만들게 되었고
인간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집단 지향성을 갖게 됐다. 예, 이게 또 사회 지향성, 사회 관계성과 관계되는 것, 배부에 와서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특질이다. 집단 지향성은 궁극적으로 사회가 출현한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사회와의 관계망에 따른 설명과 증명과 토론과 대화, 연대하고 보완하는 막스 베버의 사회상을 낳았다는 거죠. 목적 지향성의 책임감을 낳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열정과 균형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상고사의 시작을 알리는 74,142년 전 사라진 무대륙은 문화인 보살사상은 인류가 최초로 집단지향성의 개념인 보살사상을 만들었다. 그동안 자연을 끝보고자 했던 많은 생명체와 영장류와 유인원의 차이로 바로 호모사피엔스에 오면서 언어를 단어화하면서 완전히 다른 종이 인류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글을 밝힌 공호강산 박사와 유창균 박사는 거룩한 존재다. 여기에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자연과학 세상 박문호 박사님을 승인으로 못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시민도 검찰공화국에 맞서 국민 주권자로서 의인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왜 공부하는가? 일반 시민들 중에서 또 세계 최고 최상의 똑똑한 사람을 남고자 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4월 22일 토요일 한국문명학술은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